네, 생후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위탁모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탁모 김모 씨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화상을 입히고 심하게 학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매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사건 사고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학대를 했길래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제 화곡동 한 시설인데요. 예. 여기 이제 위탁모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8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동을 맡아서 이제 위탁 관리를 하면서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좀 자세히 보면은 15개월 된 여아가 있어요. 예. 그랬는데 올해 10월 12일경부터 이제 그 설사 증세를 일으켜서 이제 기저귀도 교환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끼만 줬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하루 한 끼만 주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주먹과 발로 구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시로 구타를 하다가 10월 21일에는 말이죠. 이때는 이제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고 이런 경련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약 32시간 정도를 방치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결국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11월 10일 날 얼마 전이죠.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16년에도 한 2년 전이죠. 이때는 또 18개월 된 아이를 양육비를 이제 제때 안 준다. 그런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나서 그 물 밑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밀어 넣어가지고 화상을 입히는 2도 화상을 말이죠. 그래서 목, 가슴, 이 얼굴 부위 이런 쪽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에 또 6개월짜리 여아가 있는데요. 이 여아에게는 입을 틀어막아요. 숨을 못 쉬게. 그리고 또 욕조에 물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런 또 학대 행위도 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이번 경우만 봤을 때 조금이라도 병원에 빨리 데려갔다면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련 증세까지 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 뇌사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눈이 돌아가고 말이죠.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면 웬만한 사람은 바로 병원에 갈 텐데 32시간 동안을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가는 바람에 사실은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학대를 했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학대가 원인이 됐지만 또 뒤늦게 병원에 간 것도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죄로 이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아동학대 치사냐 아니면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건 누구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알고도 만연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로 보고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만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 위탁모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우울증,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심신미약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제 심신미약을 이제 아니면서도 하나의 감경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위탁모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면 안 될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정신병질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야말로 정신병에 기인해서 예.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이 경우는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감형을 받으려고 소위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의 문제는 그런 사람은 아이를 맡으면 안 되는데 예. 안 되는 사람이 맞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그 듭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 우울증, 병력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모를 계속해서 맡을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진짜 글쎄 문제인 것 말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가능했죠?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나오는 말은 이제 무허가 위탁모라는 겁니다. 무허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소위 이제 알아서 자기가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개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20대 초반의 엄마, 예. 20대 초반의 친부 예. 이런 그 아빠 엄마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왜 그 사망한 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바로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아빠는 젊은 나이인데 20대 초반인데 예. 돈을 벌러 가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맡긴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겼다고 그래요. 예.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에 있대요. 아, 그럼 그 주말에 그렇죠. 아. 주말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찾아가지고 맡겼더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예. 결국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아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위탁모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예. 즉 정신병질 가진 사람이 맡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열악한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미혼부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예. 뭐 이런 그 집안의 아이들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내지는 위탁 이 체제를 좀 갖춰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병적 문제나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요건을 실제 그렇죠. 맡기는 부모들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음.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의심 신고가 5차례나 있었는데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예.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지러지게 우니까 예. 아무래도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5차례나 신고가 들어갔는데 예. 경찰 쪽에서 이제 나와 보긴 했습니다. 그 아동교육기관하고 같이 이제 예, 나와 예. 봤는데 나와 보니까 뭐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들하고의 애착 관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한 번이 아니고 5차례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왔다가 그냥 둘러보고 제대로 꼼꼼하게 안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예. 물론 또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위탁모라는 사람이 항상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생각에는 말이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때는 상당히 그 멀쩡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연기나 또 그런 척을 연기 했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그리고 안 보는 데서 예, 사람들이 안 보면 이제 괴롭히고 예.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차례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근데 5차례나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예. 참으로 좀 안타깝고 문제가 예.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보니까 단 한 부분에서라도 좀 발견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망한 여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한 달 가까이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친부모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게 예. 아닌가. 아까 이런 얘기했던 생각이 대로 이제 들어요. 친부나 친모가 사실은 이제 돈 벌러 가야 된다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저번에 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그 어린이집이에요. 이 지금 또 이 사망한 아이가 예, 예. 물론 이 위탁모에 의해서 사망은 했지만 예, 예.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한 사건이 크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있던 아이인데 어쨌든 간에 참 이중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까지 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또 문제가 있었으면 어머니한테 알려야 되고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고 또 반대로 또 위탁모라든지 여기서라도 또 알려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예. 관리감독기관에서라도 또 이걸 그렇죠.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어린이집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집 한 달 안 오는데 어린이집은 그걸 뭘 했으며 도대체 그 어린이집에서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어린이집이 학대한 어린이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어린 생명이 숨졌다는 사건을 통해서 어른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충격적이네요. 그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어린이집에서 예, 그 이런 어린이집. 예. 거기서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사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워낙 여러 가지 논란을 몰고 온 인물인데 양진호 회장 오늘 결국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결국은 뭐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거죠. 예. 예.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도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상습 폭행, 또 강요 이런 것들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또 지금 횡령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음란물 유포 같은 거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갑질을 한 정황이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예. 네. 특별 근로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왜? 네. 예. 특별 근로감독을 이제 처음에는 2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워낙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4주를 했거든요. 연장을 2주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 말고도 예. 수많은 어떤 갑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예.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구속 기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감독 결과도 발표가 되고 예. 또 구속 기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엽기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46건 정도 되는 갑질 행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 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직원한테 컵을 던지고 네. 성희롱을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하고 전 사실 더 기가 막힌 게 회사를 옮기면은 쫓아가서 취업 방해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어떤 직원은 월급을 좀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월급을 올려달란다는 이유로 예. 콜라컵을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 그 직원이 퇴사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퇴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 다른 직장에 간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쫓아가가지고 나쁜 어떤 소문을 낸다든지 예.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업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직원 같은 경우는 성희롱을 또 했고요. 예. 이런 어떤 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 접촉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체 접촉. 예, 그다음에 또 더 엽기적인 것은 우리가 왜 그 강제로 뭐 그때 머리 염색을 하게 예, 만들었다 예. 그랬죠. 이런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고 생마늘을 갖다 강제로 먹여요. 생마늘이요? 예, 생마늘. 그다음에 겨자도 강제로 먹게 하고 왜요? 뭐 이제 강제로도 담배 피우게 하고 술 먹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왜요가 중요한데 결국은 자기 말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왕적 어떤 단순하게 어떤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내가 마음대로 쥐고 있고 예. 따라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내 말이 법이다. 내 말이 법이다. 그런 어떤 심리 아닌 다음에야 뭐 마늘도 먹이고 겨자도 먹이고 또 예. 강제로 또 담배를 피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갑질들이 밝혀졌고요. 예. 그거 말고도 또 뭐 돈도 수당 같은 거 야간 휴일 뭐 연장 수당 뭐 근로 수당 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임금 체불이 4억 7천만 원 정도 아니 된다고 변호사님 해요. 저거 보세요. 500cc 네.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하는. 네, 그렇죠. 아이. 또 비흡연자 저게 또 원래 비흡연자는 담배 잘 못 피웁니다. 그럼요. 비흡연자에게 담배 피우도록 하고요. 500cc 맥주를 이제 한 번에 다 마셔야 되는데 저걸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그다음에 생마늘 겨자 나오죠? 예. 강제로 먹게 했다든지. 아. 근데 생마늘하고 진짜 겨자는 왜 강제로 먹게 하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예, 됩니다. 네. 참. 저희가 앞서 뭐 취업 방해, 임금 체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2차 조사를 양 회장이 거부를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구인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 경찰이에요. 예, 예. 쉽게 말하면요. 그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노동관계에 관한 한. 예. 따라서 이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경찰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 검찰이 받아내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강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양진호 회장이 어디서 또 좀 듣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묵비권을 그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행사하지 않거든요. 양심범이라든지 예. 특별한 사람들이 행사하는 게 이제 묵비권입니다. 예. 보통 일반 어떤 형사범 같은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돈을 가지고 예. 그 어떤 전관 변호사라든지 하여튼 힘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네네네. 많이 빠져나갔다 과거에 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번에도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디서 좀 나쁜 걸 배워가지고 예.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저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자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상책이다 이렇게 아. 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 가지 질의응답 속에서 혹시나 모를 정보가 잘못 발설이 그렇죠. 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변호인단 쪽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이군요. 뭔가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신문을 할 때는 신문하는 사람들도 예. 그 부분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예.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당신들이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못 찾으면 나는 내 입으로 말하진 않겠다. 예.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네. 것 같은데 이 지금 고용노동부 특감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나온 진술 대부분이 이제 뭐 퇴직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미 양진호 회장은 회사 없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재직자들 중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꺼리는 이유는 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들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온 얘기가 퇴직자들은 그래도 좀 자유로우니까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퇴직자가 퇴직하고 난 이후의 일 같은 거, 최근의 그렇죠, 일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별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협조를 했다가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이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직장에 계속 다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양 회장이 약간 좀 뭐 또 힘을 써가지고 또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라도 그런 어떤 힘써가지고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렇게 한번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고 나면요. 예. 그렇게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바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예. 많이 얘기를 해줘서 양 회장의 잘못된 그 버릇을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네. 많이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